이제 이와 관련해서 검경 간의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그 경찰들이 이 검찰의 소환에 출석하는가 마는가를 가지고 굉장히 큰 갈등을 빚었고요. 또 이 사건과 관련된 걸로 밝혀진 그 특감반원이 숨졌는데 이분이 쓰던 휴대전화를 놓고서 이 검찰과 경찰이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런 사태들이 참 좀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인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도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전으로 가면 뭐에까지 영향이 있냐면 울산지검과 검찰이 굉장히 싸웠던 게 있습니다. 2016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고래고기 사건이죠.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래고기 한 26촌 정도를 이제 경찰이 압수했어요. 압수하면 사실은 원래 이거를 지금 이제 DNA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 포획한 건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한 건지 알려면 이제 DNA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검사를 나오려면 DNA 검사가 나온 다음에 이게 합법적으로 한 거다 그러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불법적인 거다 그러면 압수를 해서 뭐 이걸 환가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거를 DNA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 금액이 뭐 시가로 뛰면 한 30억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아마 뭐 변호인이 아마 그 수사하던 뭐 정관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변호사 그다음에 실제로 수사하던 검사 이분들 고발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이제 그 검사는 이제 외국으로 가버렸고 실제로 수사가 안 됐어요. 이러면서 아주 2016년에 이 검찰과 경찰 간의 울산 지역에서 굉장히 뜨거웠는데 저는 이게 시즌 1이었다 보고 시즌 2가 어찌 보면 이제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이죠. 지금 말씀처럼 다 혐의 없이 난 게 아니라 일부는 이제 기소된 것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실무자들이 기소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동생 의혹 아니면 뭐 레미콘 업체, 건설 업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황운하 총경 얘기는 이 고래고기에 대한 어떤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이제 검찰하고 부딪혔는데 실제로 검사를 수사하기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악감정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 김기현 그 전 시장을 수사할 때 내가 어쨌든 그러니까 실제로 동생과 여분들이 돈을 받은 게 정체불명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에서 안 받았다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 벌어진 게 결국은 이 휴대폰 문제죠. 휴대폰도 결국은 처음에 변사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경찰이 먼저 출동을 합니다. 어쨌든 서초소 관할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경찰이 우선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검찰이 언제든지 또 수사 지휘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와서 영장 발부해서 받아갔죠. 근데 막상 가져가서 지금 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이 어떤 극단적인 설득했는가?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추론입니다만 울산에서 수사를 한번 받고 그다음에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검찰이 어느 정도 원인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일차적으로 경찰이 하는 게 맞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당연히 지금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고 왜 하필이면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을 불러서 수사할까? 저는 황운하 총경을 약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약간 세게 나오는 분 아니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좀 세게 얘기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을 수사해서 약간 경찰에 타격 주는 방식을 많이 취했거든요. 이번도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검경 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변사자의 휴대폰이 유류품이거든요. 이거는 변사 사건에 만약에 유류품이 증거물이었다 그러면 경찰이 유류품이기 때문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압수수색 꾸며놨으면 이게 증거물이다. 이거 사실은 이제 범죄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증거물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데 압수조서를 꾸며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관자인 경찰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간 겁니다. 그 뒤에 재압수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근데 이거 갖고 만약에 변사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어떤 혐의점을 제시하면 경찰이 그럼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검찰이 그걸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체계상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상 문제로 봐야지 검경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물타기 같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울산의 현지 경찰 입장에서 보면 다른 꼭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황운하 청장 이분이 계급 정년이 사실은 6년이 계급 정년인데 경무관
5년 6개월 만에 이제 승진을 합니다. 보통 치안감 승진을 하게 되면 본청 국장 참모직을 먼저 거치는 게 관례예요, 거의. 근데 바로 일선 지방청장으로 가십니다. 가시자마자 내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사하시다가 이 내사가 만약 혐의점이 있게 되면 바로 수사로 진행하면 되는데 한국당의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바로 그때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무혐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례적으로 대전지방청장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한국당 입장이나 또는 일부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지금 황운하 경찰청장의 인사 문제 이동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까지 해명을 해야 합니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은 어쨌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곳곳에 있어 보여요. 뭐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때 적어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또 뭐 저희 토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마음을 열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진영으로 나누어서 서로 상대방이 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뭐 참이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는 지금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어떤 그 부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확정적 추론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법조인이신데 그 경찰의 인사 예를 들어 몇 개월 차이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경찰 전체의 인사를 일반화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이 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유추하게 하거나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 해명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찰 인사 패턴하고는 안 맞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됐다, 위법이다라는 주장까지 제가 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떤 승진하게 되면 바로 참모직을 가는 거는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참모직을 거친 이후에 지휘관을 달고 이제 지방청장 가시는 건 맞아요. 근데 이분은 바로 가셨다는 거,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위법이다, 뭐 어떤 다른 뭐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례적인 이런 인사 패턴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첩보의 전달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저희가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현재까지는 청와대에서 또는 황운하 청장께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수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하명 수사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이 사건이요. 사실 2016년에 울산의 검찰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건설업자를 이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불렀는데 그러면서 뭐 저도 아까 말씀하듯이 저도 들은 이야기를 하면 가서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친절하게 코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덮었어요. 박근혜 정권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건설업자는 계속 그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직무유기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내 입장은 어땠는가, 우리는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왕에 어떤 절차에 맡겨진 거니까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저는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소위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미치는 영향, 결국에 지금 패스트트랙에도 상정돼 있습니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우리가 그냥 두 개를 합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칭하고 그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은 없애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던 경찰이 사건 종결까지 사실상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안이 지금 민주당과 법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입니다. 근데 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비롯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 갖는 의문이 과연 기존에 이루어졌던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결국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의 확보였어요. 그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렇게 정권으로부터 하명 수사를 받고 또 무리한 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수사 책임자의 승진과 보직이 이동되는 경로를 볼 때 과연 이렇게 정치적 독립성이 취약한
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의문은 충분히 이 사건이 제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장기적으로 검찰은 1차적인 수사를 좀 줄이고 자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보다 책임감 있게 하면서 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는 그게 뭐 용어가 지휘라는 게 다소 억압적으로 들린다면 수사 지도 내지는 수사 조언이라고 바꾸더라도 이 법률적인 어떠한 수사 방향에 있어서의 조언 지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가 지금 울산시장 이 선거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김영남 의원께서 지금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목적, 의도를 아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선거 개입 의도 계속 말씀하지만 그날 사실은 이제 뭐 공천 발표하는 날 압수수색해서 이제 하명 수사다, 선거 개입이다 하는데 그 영장 청구하는 검찰이에요, 실제로. 사실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거를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이제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다가 압수수색 당하니까 마치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서 안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지지율 추세라든지 보면 사실 울산 지역의 구청장들 대부분 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부산에도 마찬가지고 경남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마 이 지금 수사의 목적은 경찰이라고 봐요. 사실은 조국 수석보다 황운하 총경이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데 본인도 알 겁니다. 지금 소환 조사하는 분들 보면 청와대에 있던 그때 당시에 뭐 그 문건을 내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접수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경찰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결국은 울산청에서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고래고기라는 사건이 있어서 어쨌든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한 것 같다라고 사실은 저는 불기소 결정문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90페이지까지 쓰는 경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마침 지금이 또 검경 수사권과 대립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붙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어찌 보면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우리 영어도 보면은 기소권자로 돼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걸 어쨌든 지금 검경 수사권 논의 과정 중에서 검찰이 경찰을 어찌 보면 수사하는 상황 이거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경찰이 무능력하다든지 아니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의도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정권의 요구에 따라 지시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하는 단적인 예가 드러났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뭐 어차피 송철호 후보가 이길 선거였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거듭하시는데 그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김기현 후보가 15%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개 중에 다사 질선거였다 하더라도 송철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이런 공작 선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길 선거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공작을 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확실하게 안 되죠. 밟아버리기 위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김기현 본질하고 시장이 아무 상관이 아무런 없는 비리도 거예요. 없고 아무런 혐의도 없는 사람을 청와대에서 하명해서 수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지역에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찰이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무혐의 결정이 났고요. 나중에 이 난 거죠. 그 사건의 당시에 난게 본질은 무리하게 수사를 벌려서 마치 김기현 후보 측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거나 아니면 뭐 주장대로 어차피 송철호 후보가 이길 선거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확실하게 벌려서 대통령의 친구를 확실하게 당선시켜 준 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김영남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이걸 공작 선거다라고 아주 규정을 용어까지 정확히 하시는데요. 좀 그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결론이 나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계속 말씀 중에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부시장인가요? 네. 이분이
송철호 캠프의 소속돼서 청와대와 당과 이렇게 합작한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이 사람이 제보를 하기 시작한 것은 김기현 시장 밑에 국장 시절 때부터 제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송철호 캠프와 청와대와 당이 합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로 공작 선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분은 김기현 시장 밑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 측근 비리에 대해서 계속 제보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할 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은 유죄로 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리 무혐의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일부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 변호사 말씀대로 어떻게 경찰이 친절하게 불기소장을 쓰면서 99페이지나 쓸까? 검사하시면서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 이러기 때문에 불기소에 대한 검찰이 특별한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공작 선거다. 대통령의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좀 과한 것이다라고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